자, 우리 도약전도까지 했었고 여기서부터 했었나요? 저번 시간에? 자, 그러면 여기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 막전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부터 하는 거 맞지, 복습? 여러 막전이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게 되면 물론 막전이의 변화는 있지만 얘가 역치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포인트에 맞추는 것은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치 이하의 자극이 오게 되면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극을 인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나트륨 통로가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나트륨 통로가 잘 열리지 않을 때, 자, 우리가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것,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의 막투가도를 따라간다 그랬어? 나트륨 통로.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잘 열리지 않으면 나트륨이 유입이 잘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는데, 물론 여기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수백 개의 단백질들 중에 일부는 정상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나트륨이 들어오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많은 양의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탈분 이렇게 활동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이상이 있을 때 볼게요. 칼륨 통로가 잘 열리지 않아요. 나트륨 통로는 잘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되면 탈분극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트륨 통로는 정상이야. 잘 일어나요.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는 열리니까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니까 재분극이 시작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칼륨 통로가 닫혀있기 때문에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 유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가 유출이 돼서 막전이가 더 빠르게 하강을 했다면 이 플러스가 유출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재분극 과정이 굉장히 길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와 활동전이 보게 되면 약한 자극과 강한 자극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뉴런의 세포막이에요. 요 한 부분만을 봤을 때 요 한 부분에 약한 자극을 주게 되면 활동전의 빈도가 낮고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활동전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전이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와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됐나요? 자극이 세다는 얘기는 활동전이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는 흥분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무엇이냐면 뉴런의 세포막이고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극을 줬어. 그러면 이 약한 자극 때문에 발생한 이 활동전이가 3번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자극이 이 흥분이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3번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 발생한 거 때문에 발생한 요 지점에서의 이 활동전이 이동하는 요 시간은 자극의 세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활동전이가 여기에서 발생을 해서 B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자극의 세기와 상관없이 이 이동하는 속도는 똑같다. 대신에 빈도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3번 발생하면 여기서 3번 발생, 여기서 6번 발생하면 여기서 6번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흥분이 발생했을 때 세포 내부와 외부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 막전이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나트륨은 어디가 높아요? 세포 바깥쪽이. 그 다음에 칼륨은 세포 안쪽이 높습니다. 이거 선생님 계속 별표 쳐줬었지?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과정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요 신경세포체랑 가지돌기 쪽에서 자극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 축삭돌기를 따라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는 요 일반적인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축삭돌기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가나 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립니다.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겠지? 들어오면 얘가 내부에서 확산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 확산되는 것 때문에 나 부분에 있던 나트륨 통로를 자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겠죠. 그런 동시에 처음 자극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이 유출이 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나트륨이 또 양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았던 이쪽 부분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선 재분극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막전이 그래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처음 자극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막전이가 이렇게 상승을 한 탈분극이 일어났는데 나와 다 부분에서는 아직 흥분이 이동을 안 했으니까 분극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따라서 쭉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냐면 자극을 받았던 부위가 있죠. 자극을 처음 받았던 부위는 같은 시간 동안 더 오랫동안 막전이 그래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극을 준 지점이랑 멀면 멀수록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게 막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축삭돌기 중간 지점에 강제로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거 보게 되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극을 줬어요. 축삭돌기 가운데다가. 그러면 여기 자극을 받았던 부위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럼 양쪽 부분에서는 자극을 받지 않았던 나트륨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이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또 유입이 되고 또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흥분의 전도에서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에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흥분의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네. 전도가 뭐야?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건데 방향성을 따지면 양 방향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배울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전도 속도 안 했네. 자, 그러면 마리집과 민마리 신경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있는 게 마리집이에요, 민마리집 신경이에요? 마리집 신경. 아래쪽에 있는 게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을 때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누가 더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빨라요? 마리집 신경. 그 이유를 이제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왜냐면 이 축삭이 이 마리집으로 감싸 있는 요 부분, 축삭의 요 막 부분에는 단백질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온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축삭이 노출되어 있는 낭비의 결절에서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고. 물론 요 내부에서 나트륨이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의 결절에서만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활동 전이가 도약하면서 나타나는 것 같다 해가지고 도약 전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축삭 돌기의 지름도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축삭 돌기의 지름 관이 큰 거랑 관이 작은 게 있어요. 누가 더 통과하기가 쉬워? 관의 지름이 큰 게,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전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관의 지름, 즉 축삭 돌기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작아져서 전도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이 축삭의 지름만 다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흥분의 전달이라는 곳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달은 무엇이냐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뉴런이 두 개가 있고 요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흥분이 한 뉴런을 따라서 전도가 되다가 요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달이 이루어져서 흥분이 다시 그 뒤에 뉴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런, 요 두 개의 뉴런이 서로 인접해 있는 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뉴런에 처음 설명했을 때 요 두 개의 뉴런이 작은 틈을 두고 서로 인접해 있는 부분을 뭐라고 했어? 시냅스. 그렇죠. 시냅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냅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냅스 자 볼게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 축삭돌기 말단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뉴런의 가지돌기나 아니면 신경세포체입니다. 요 두 개의 뉴런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데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의 틈을 두고 인접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의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하고 이 시냅스 틈은 한 대략 20 나노미터 정도 되는 틈이에요. 나노미터가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8스.
마이너스 6. 9 몇이야? 9수. 그러니까 나노 10의 마이너스 구수. 모노 데이트리 이런 거 그치? 테트라 뷰테인 막 이런 거. 뷰테인 뷰테인 H가 4개인가? 그래서 뷰테인인가? 그치? 네. 맞아요. 그 모노 데이트리 이런 것들이 숫자를 붙이는 건데 아무튼 나노 9이지? 그 문어가 영어로 뭐지? 옥토퍼스. 옥토가 뭐야? 8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8개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징어네. 걔 누구냐? 문어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되게 적은 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 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그러면 시냅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어떻게 되냐? 축삭돌기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를 흥분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즉 축삭돌기 말단 부분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냅스 다음에 요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있는 뉴런을 뭐라 그러냐면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의 이동의 방향성을 따졌을 때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축삭돌기 말단은 어떤 부분이냐면 얘가 축삭돌기고 요 끝에 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단 부분이 끝이 이렇게 살짝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축삭돌기 말단,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활동 전이 즉 흥분이 전도돼서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시냅스 소포라는 주머니 같은 구조가 있어요. 이 주머니 같은 구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신경 정보를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너네 그 아세틸콜린 혹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봤니?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의 예시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이렇게 주머니에 감싸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축삭돌기 말단에 흥분이 도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시냅스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이 축삭돌기 말단의 막과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이 돼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지 그래서 확산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는 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막단백질 통로의 종류에 대해서 했을 때 전압에 의해서 열리는 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거,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거 등이 있다고 했지. 그 중에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화학 물질이 결합하면 열리는 통로예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요 부위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벌어져가지고 열리게 됩니다. 결국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냐면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이 훨씬 더 많으니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이 시냅스 뉴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트륨이 들어와가지고 활동 전이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요 과정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냅스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은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와 대략 20나노미터 좁은 간격을 두고 접해 있는데 이 접속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 시냅스에서 축삭돌기 말단 쪽의 뉴런을 시냅스 전 뉴런, 가지돌기 쪽의 뉴런을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 사이의 좁은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 왜 전달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냐? 시냅스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시냅스 소포는 어디에만 있냐면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해가지고 통로 역할을 해주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가지돌기나 아니면은 신경세포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반대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자,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이냐?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방출되어 인접한 뉴런이나 반응기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로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고 그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볼 게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에피네프린이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나중에 신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심장 박동을 막 촉진하거든. 그래가지고 사람이 심장 박동을 막 멈춰. 그러면 응급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을 심장에 바로 꽂아가지고 아드레날린 주입해가지고 심장 박동을 막 촉진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수용체가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 상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다음 뉴런의 활동 전이를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만 지금은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흥분의 전달 과정. 그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화면에 동시에 못 띄워주니까 위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면 됩니다. 자, 1번. 자, 시냅스 전 뉴런의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뭐가 유입이 돼요?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후 뉴런이 탈분극이 되어가지고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왜 전달을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고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이 되고 그 반대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흥분의 전도는 양쪽 방향이 가능한데 흥분의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요 과정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의 처리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시냅스 틈으로 확산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안 없어져. 그러면 계속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에 계속 결합을 해가지고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자극이 계속 오겠지. 네. 이거 나는 한 대 맞았는데 이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계속 맞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처리가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적당히 처리를 해주는데 뭐 시냅스 전 뉴런에서 다시 재흡수가 되거나 시냅스 후 뉴런에서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신경 전달 물질을 적당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미쳐버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가운데 뉴런, 이렇게 가지돌기, 축삭돌기, 가지돌기, 축삭돌기인데 가운데 뉴런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지.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한데 전달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여기까지 되긴 하지만 여기 가지돌기나 축삭돌기, 신경세포체에서 즉 다시 요쪽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 말단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이동 속도를 비교를 할 건데 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이 흥분의 이동의 전도는 정기적 흐름이지.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전달은 흥분이 도착을 하면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하고 거기에는 안에 있는 게 방출이 되고 이 방출이 된 게 다시 시냅스 뉴런의 수용체 결합을 하고 그다음 나트륨이 열려야 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전도와 전달 중에 전도. 전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흥분의 이동 속도는 전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면 얘는 정기적인 신호인 거고 전달은 화학적인 신호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이 방향성은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고 전달은 한쪽 방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달이 끼면 느려진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 얘랑 똑같은 뉴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똑같은 뉴런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뉴런이 두 개여가지고 시냅스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 시냅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같은 부분에 자극을 줬어. A 지점에. 그러면 B 지점에 누가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말테코. 그치? 얘가 다시 전달이 껴있으면 느려지니까 전달이 없는 얘가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달이 껴있으면은 흥분의 이동 속도가 줄어든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다음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어제 알코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학교 온 거야. 선생님이 그냥 새벽 2시까지 알코올에 대해서 탐구를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너네가 지금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봐봐, 선생님 되게 다른 시간보다 되게 차분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알코올이 진정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술이 안 깼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 중에 우리 어떤 거 배울 거냐면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이 되는 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졸리지? 그러면 에너지 음료 먹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카페인. 선생님도 지금 알코올을 먹고 진정이 돼가지고 너무 차분해지니까 지금 커피를 타왔어. 커피에는 뭐가 있어? 카페인. 자 아무튼 자 각성제는 뭐냐면 흥분의 전달을 강화하는 걸로 흥분, 심장박동 및 호흡을 촉진하고 긴장하고 각성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흥분이 전달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내가 똑같은 자극이지만 좀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진정제. 흥분의 전달 약화로 긴장, 통증을 약화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제, 알코올, 아편, 프로포폴 등이 있어요. 프로포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아 여기 녹화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하여튼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프로포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프로포폴이 원래 언제 쓰이는 거야? 마취할 때. 가벼운 마취. 너네 막 쌍수 같은 약간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그때 프로포폴을 주는데 프로포폴이 수면 마취를 해요. 근데 연예인들이 왜 맞냐면 보통 연예인들은 자신의 인기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항상 불안에 떨어서 잠을 잘 못 잔대. 그런데 이제 프로포폴을 맞으면 한 2시간, 3시간만 맞고 일어나도 굉장히 숙면에 취한 느낌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포폴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제 진정제는 흥분의 전달 약화로 긴장, 통증 등을 약화시키는 거고 환각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비정상적으로 방출을 엄청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지작용과 의식을 변화시켜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환각을 막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마초, 뷰테인가스, LS 등이 있습니다. 이 표는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엑스터시도 마약이. 엑스터시도 마약인 것 같아. 왜 관심 있어? 그 너네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클럽에 갈 거 아니야. 20살 넘으면. 그렇지. 거기서 남들이 주는 음료수나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공짜 술이라고. 요번에 뉴스 나왔지. 그 학원가 앞에. 학원가 앞에 가지고 너네 공부 잘하는 데는 집중하는 약이다 했는데 사실 거기 뭐가 있었어? 마약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고 또 뉴스가 뜨던데. 그래서 중학교 앞에서도 그랬고 뭐 고등학교 앞에서도 그랬고 엄청 많이 있대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은 중간고사까지는 다 나갔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부분이 3점짜리 문제를 보통 나와요. 우리가 모의고사 한 문제가 보통 2점짜리야. 그리고 제일 높은 게 3점짜리인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흥분의 전도와 전달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자료를 주어주는 게 얘는 지금 축삭 돌기의 일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극을 줬고 어떤 지점들이 나오고 지점들 사이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 요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흥분의 전도 속도도 나와요. 얘는 A 같은 경우에는
1ms당 1cm가 이동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1ms당 3cm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D1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A에서 D2까지 갈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여기가 3cm야. 근데 1ms당 1cm가 갈 수 있어. 그럼 3ms 동안 이동을 했겠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ms 동안 이동을 했겠죠. 네. 여기까지 파악했어요. 네. 자, 볼게요. 자, 특정 부위에 자극을 받게 되면 이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는 바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극을 주게 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동시에 여기서 받은 자극 때문에 흥분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D1에다가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게 되면 D1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흥분이 뉴런을 따라가지고 점점 D2에서 그 다음에 D3에서 D4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됐니? 야, 근데 A의 흥분의 전도 속도가 V가 1cm/ms야. 그러니까 D1에서 받은 자극에 의한 흥분이 D2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돼? 3ms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D1에서 자극을 받은 후 흥분이 3ms 동안 이동을 해서 D2에 도착해가지고 D2가 자극을 받아서 D2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극을 받아 그럼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고 흥분의 전도 속도가 1cm/ms니까 D2까지는 3ms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3ms 후에 여기 D2에서 자극이 온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이해했으면 요거 시간에 따라서 D1에서 받은 자극이 D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게요. 자, A에 D1에 자극을 주고 특정 시간을 주어줍니다. 몇 밀리세크 후에 이런 거 물어봐요. D1에서 자극을 받은 후에 몇 밀리세크 후에 D3에서 막전이 혹은 D2에서 막전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A의 D1에다가 자극을 주고 특정 시간이 흐른 뒤에 각 지점에서 막전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T가 2ms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A에 D1에다가 자극을 줬어. 그리고 나서 2ms 후에 D1과 D2에서의 막전이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자극을 받은 부위는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여기 D1에 자극을 직접 줬기 때문에 자극을 주자마자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막전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극을 받았어 D1에서. 근데 주어진 시간이 2ms야. 여기는 시간 막전이에요. 그러면 2ms 동안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겠지? 네. 그러면 D1에서의 막전이 몇이 나와? 0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2ms 동안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D2를 보자. 주어진 시간이 2ms예요. 자, 그런데 D2. 자, 2ms 동안에 D2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지. 그러면 아직 흥분이 D2에 도착을 안 한 거겠지. 네. 그러면 분극 상태인 휴지 상태겠지. 그때 막전이가 몇이야? -70. 그렇지. 그러니까 T가 2ms일 때는 D2에서는 A의 D2에서는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T가 3ms일 때를 보자. D1에다가 자극을 줬어. 그리고 시간이 3ms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D1에서의 막전이는 어떻게 돼?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극을 받자마자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겠죠? 얼마 동안? 3ms 동안. 됐어? 그러면 막전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8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D2를 보자. 자극을 주고 3ms가 주어졌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극을 주고 얘가 3ms 동안 이동하고 여기에 딱 도착한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준 요 순간이야. 그 그래프를 해석하면 자극을 줬을 때가 몇이야? 마이너스 70이지. 네. 그러니까 T가 3ms일 때 D1에서는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D2에서는 마이너스 70m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T를 4ms로 해보자. 그러면 A에 4ms 자극을 주고 4ms 후에 D1에서의 막전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줬어. 그러면 A에 D1에 줬어. 그럼 D1에서 흥분의 이동이
까지 걸린 시간이 없지? 네. 그러니까 자극을 받고 주어진 시간 동안 그치 막전이의 변화를 일으켜요. 4ms 동안. 그때 막전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70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D2를 보게 되자. D2까지 얼마나 걸려? 여기에서 A에서는 3ms가 걸리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4ms야. 그러면 3ms 동안에 이동을 했단 말이지. 네. 이동을 하고 D2에 딱 도착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진 시간 동안 막전의 변화를 일으키겠지. 네. 자, 총 4ms 동안 이동하는데 얼마 썼어? 3ms 썼지. 그럼 3ms 후에 여기 도착을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1ms 동안 뭐를 일으켜? 막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60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여러분 다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 방금.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막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이 두 가지로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을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특정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막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요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고, 맞지? 맞지? 네. 자,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3ms 때 어떻게 했냐면 방금, 자,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처음 자극을 준 지점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지점까지 흥분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흥분이 도착해가지고 막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을 자극을 처음 준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특정 지점에서 막전이를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특정 지점의 막전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 시간을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특정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밑에 이거 질문 풀어보자. 자, B에 D1에 자극을 주고 5ms 후에 D3에서의 막전이야. 네. 자, D1에 자극을 주고 몇 초 후에 5ms 후에 어디에서의? D3에서의. 네. 알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구해졌지? 그러면 D1에서 D3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예요? 3ms야.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5ms지. 그럼 얘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D1에서 받은 자극 때문에 이 흥분이 D3까지 이동한 시간이 몇이야? 3ms. 그럼 얼마 남았어? 2ms. 그럼 2ms 동안에 여기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 네. 그러면 2ms 동안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니까 몇이야? 0. 0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뭐 흥분의 속도 구하라, 전도 속도 구해라, 자극을 준 지점을 찾아라, 막전이를 찾아라, 거리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숙제는 무엇이냐면 2020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에 나온 요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고, 검사는 따로 안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해줄 건데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고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찾아야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뒤에 해설이 있긴 하지만 해설 먼저 보지 말고 요거 혼자 풀어보세요. 알겠나요? 네. 자, 혹시 오늘 질문 있니? 없어요? 네. 오케이, 고생했어요.